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텍스트 마이닝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다양한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들을 정형화시켜서 여러 가지 연관성을 분석하고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예요. 얘의 목적은 뭘까요? 얘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느냐, 어떤 단어가 중심이 되느냐, 누가 핵심이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텍스트 마이닝하고 연결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노사 협약 관계 같은 거 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일까요? 이런 걸 파악하면 인사관리부서에서 좋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잘 설득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중점이 되는 공정이 있거든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어떤 물건을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막 만들다 보면 중요한 공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정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다 보면 특정 공정이 나옵니다. 특정 부분. 이제 거기가 버틀넥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할 때 거기가 딱 풀어주면 순식간에 쫙 이제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낼 때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단어 또는 인물, 공정. 내가 대상이 되는 뭔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보통 이제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하게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를 설정하는데 얘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동그라미들. 그리고 이 노드하고 노드 사이의 관계를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엣지가 얼마만큼 밀접하냐 적으냐에 따라서 나랑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가장 친한 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셜 네트워크의 목적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게 뭐고 거기로부터 연결되는 단어들이 어떻게 퍼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자, 이런 것도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옛날 자료인데 이제 정치인들끼리의 역학관계. 그래서 누가 가장 핵심 인물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재밌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보건의료 쪽에 여러 가지 약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질병들 이런 것까지 역학관계도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죠? 이렇게 군들이 묶여져 있죠. 요런 군하고 요런 군하고 묶여 있는데 그죠? 그중에서 이런 군들을 묶어주는 요게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연결해주는 이 질병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핵심 그 중간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중요 단어, 핵심 단어 또는 보면은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이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그룹에서의 핵심 단어가 있고 그룹하고 그룹을 연결해주는 또 단어들이 있고 뭐 단어 또는 질병,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에요. 자, 기법들이 다 틀립니다.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내가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주는 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다라고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오늘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해서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겁니다. 실습도 해보고 실제로 R 코드도 해보고 파이썬도 작동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작업을 거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뭐냐면은 이쪽 파트예요. 기계학습 쪽에 기계학습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는 뭐 거의 안 쓰이니까요. 기계학습인데 이런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아마 강화학습하고 딥러닝 쪽은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 수업할 때 여기까지 아마 안 나갈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너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학습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에이전트 또는 환경 이런 게 있습니다. 에이전트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에이전트가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 객체예요. 행동을 하는 객체인데 이 객체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시켜서 잘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페널티를 주죠. 이렇게 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해주면 이 행동에 따라서 리워드를 주면 얘가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거 잘했어. 칭찬받았어? 그럼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죠. 근데 했더니 페널티를 줬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으로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로봇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봤을 때 얘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왼쪽으로 가면 얘는 페널티를 주겠죠. 여기 폭탄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얘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해요. 했더니 페널티가 들어가요. 그럼 다음부터는 글로 안 가면 되죠. 그게 뭐냐면 학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애가 학습하듯이 했는데 엄마한테 혼나요. 그럼 다음부터 그 행동 안 하겠죠. 부모한테 우리가 학습을 하듯이 컴퓨터로 계속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이런 거 요게 환경입니다. 요 바탕에 있는 것들을 하고 액션을 주고 어떤 일을 주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이런 개념을 줘가면서 학습을 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를 개발하기 전에 만들었던 게 벽돌 깨기. 컴퓨터가 벽돌 깨기 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처음에는 벽돌 못 깨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점수를 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해서 좋게 하죠. 그래서 요즘은 게임 같은 거 할 때 많이 합니다. 게임 같은 거를 컴퓨터랑 게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 학습을 할 때 그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해요.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 아마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컴퓨터가 강화 학습을 통해서 게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서 이제 이기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이전트입니다. 게임 하듯이 볼게요. 게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움직여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칼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몬스터가 그죠? 점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여기에 이제 노출이 돼서 가는 겁니다. 얘가 노출이 돼서 막 가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제 죽거나 이러면은 페널티를 부여해주고 점프해서 살았다 그러면은 플러스 기호를 주고 해서 계속 여기서 하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결과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행동이냐 아니면은 이제 페널티, 리워드를 아까 전에 본 게 이제 리워드거든요. 리워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점수가 좋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점수가 나쁘다. 그러면 점수가 나쁜 쪽으로는 다음에는 안 하고 점수가 좋은 쪽은 계속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면 하는데 컴퓨터의 장점은 뭐죠? 속도가 무지 빠르다는 거죠. 사람이 배우는 학습 속도를 능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배웁니다. 예, 컴퓨터가. 그래서 인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같은 게 이렇게 해서 개념에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라는 개념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할 때 이런 딥러닝이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합니다.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이제 스테이트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다음번에 이제 점프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계속 학습해 나가는 관념입니다. 그거에 대한 집대성한 게 이제 알파고죠. 그죠?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네 번을 졌죠. 근데 한 번 이긴 것도 그 이후에 컴퓨터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전에 개발하기 전까지는 컴퓨터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개발할 때.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도 재밌겠다 그래서 접근했다가 첫 판 두고 나서 그게 계속 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죠. 이게 멘탈이 나갔죠. 그죠? 그나마 한 판 이긴 게 아마 인간이 컴퓨터를 이긴 이런 거를 통해서 이긴 아마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바둑 좋아하시는 분 또는 바둑에 대한 알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학습을 해서 여기다 뒀을 때 상대방이 여기다 뒀을 때는 여기다 두면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좋은 수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둘 만한 수, 알파고가 둘 만한 수 이런 거를 쭉 해서 학습을 시켜줘요. 요즘은 바둑에 대해서 알파고 말고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둑 쪽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와 있어요. 요즘. 프로 기사들도 이 알파고나 인공지능의 수를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어떻게 두는지. 기보도 공부하지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들을 이제 학습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긴 것도 그러죠. 사람하고 싸우면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두다 보면. 그러다 보는데 알파고는 실수할 수가 없죠. 컴퓨터니까. 워낙 정확하게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멘탈이 나가죠.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접근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순식간에 알파고는 두면 순식간에 바둑 한 판을 다 둡니다. 여기다 뒀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두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는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 해서 한 번 불계승을 이겼죠.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항복했어요. 중간에. 이 수는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해 나가요. 개발해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계속 학습을 하고 이게 계속 확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런 건데 알파고 판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건데 판후이라는 사람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겼을 때 기본인데 이게 엘로 레이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체스나 바둑을 둘 때 그거에 대한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높을수록 이제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계속 얘도 학습을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했을 때 그때 당시에 4대 1이죠. 이때 한번 이겼던 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데 이것도 학습 방법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할 거냐. 아까 전에 게임 하듯이 게임도 있는데 얘는 기보라는 거예요. 기보. 뭐 바둑도 일종의 게임이죠. 근데 바둑은 19개, 가로 세로 19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 줄에 흰 돌하고 검은 돌을 동시에 누면서 두는 게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체스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두는 체스하고 바둑은 경우의 수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체스는 옛날에도 사람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옛날부터 이겨왔어요. 그런데 바둑은 도저히 안 된다,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바둑을 둘 수 있는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많은 확률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데 그거에 대한 핵심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GPU라는 겁니다. GPU가 원래는 그래픽 툴을 이용을 한 건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GPU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래픽이 있죠. 그래픽은 우리 가로, 세로, 우리 픽셀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이미지 할 때 배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은 픽셀처럼 아니게 아니고 행렬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으려면 행렬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데 CPU는 그렇게 해도 한 번뿐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GPU는 동시에 행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원래는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예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쓰는 게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지만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 CPU는 여러분들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처럼 원래 컴퓨터 프로세서를 처리해 주는 거고 게임할 때는 이미지를 좀 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래픽 프로세서를 달아요. 비싼 거는. 그러면서 게임이 원활하게 흘러갈수록 아마 게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 주는 툴인데 그거를 여기서 이용해서 훨씬 빠르게 만들어 놓은 툴이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쪽에서 특화돼서 GPU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요. 그래서 바둑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지도 학습. 뭐냐면 이긴 거 진 거 있죠. 기보들 보면 쭉 뒀더니 이겼다 졌다. 이런 기보들을 막 집어넣고 그거를 쭉 학습하도록 하고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둬보고 해서 자기가 하고 자기하고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두면서. 그러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합해서 해서 더 빠르게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9 곱하기 19개 우리가 줄이 있는데 그 줄에서 3번, 5번에 뒀을 때 가로에 3번, 세로 5번에 뒀을 때 어디를 둬야 되는지를 이렇게 황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나가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빠르겠죠? 많겠죠? 계산할 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룰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계산해주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어렵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강화학습은 조금 복잡해요.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했던 우리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이제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가능하고 우리가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강화학습 쪽은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들어가서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실제로 그 알파고 말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알파고 제로라는 게 학습하는데 사람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9단,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은 9단이라 그러거든요. 9단이 제일 높은 사람 9단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데 평생이 걸리는데 지금 알파고 같은 경우로 보면은 30시간이면 이틀이에요. 이틀 반. 이틀 반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그러니까 바둑 둘 줄도 모르는 사람, 흰돌 검은 돌도 모르는 사람 수준에서부터 출발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학습을 시켰더니 30시간 이상, 30시간 지나니까 바둑 9단을 능가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 정도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더 빨리고 더 강화된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이런 학습 기법들이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발전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개념들입니다. 요거는 특별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강화학습은.